안녕하세요, 김정리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살을 못 빼는 게 아니라 안 빼는 거다. 의지가 없으니까 포기하지. 하지만 실제로는 고도 비만 환자의 다이어트 성공 확률은 10% 미만, 실패율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단순히 운동 좀 하고 식단 조절하면 되지라고 말하기엔 이 수치가 너무나 이제 처참하죠. 그렇다면 고도 비만은 왜 이렇게 성공 확률이 낮을까요? 그리고 이 실패는 과연 의지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오늘은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의 입장에서 고도 비만이 다이어트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5가지 핵심 이유에 대해서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요인을 모두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체는 살이 빠지는 걸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고도비만 상태의 사람은 단순히 체지방이 많은 상태를 넘어서 에너지 저장과 소비 메커니즘 자체가 왜곡된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고 이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도 비만에 이르면 이 경향이 방어기제 수준으로 강화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해 체중이 줄면 뇌는 이를 생존 위기로 인식합니다. 그 결과 렙틴의 분비는 줄고 그렐린은 급증합니다. 여기서 렙틴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고요. 그렐린은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동시에 피로감, 추위, 민감성, 무기력, 현기증 같은 생리적 반응이 강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생존 시스템의 역습입니다. 그래서 고도비만 상태에서는 살이 빠지는 것이 곧 신체의 저항을 유발하는 트리거가 되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몸이 나를 멈추게 해요로 이어지게 됩니다. 트레이너는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노력 부족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 자체가 수치심과 고통의 트리거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운동은 일반인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지만 고도 비만에게는 그 자체가 과거의 실패를 소환하는 심리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느끼는 심박 상승, 땀, 숨을 참는 거, 그리고 붉어진 얼굴은 타인에게 노출되면 극도의 수치심으로 연결됩니다. 헬스장은 운동 공간이 아니라 비교당하는 공간이 됩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다른 사람의 시선, 처음 듣는 전문 용어와 설명, 그 모든 것이 마치 넌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라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고도비만 회원은 대부분 학창시절 혹은 사회생활에서 운동과 관련된 트라우마나 실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운동은 나와 맞지 않아, 나는 해도 안 돼라는 무의식적 자기 방어가 형성되며 결국 운동을 자극이 아니라 회피 요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트레이너가 처음부터 자세 강도, 정확도에 집착하면 그 순간 회원은 내면에서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음식은 이미 보상 체계이자 정서적 의존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도비만 상태의 사람에게 음식은 생리적 만족을 넘어 심리적 보상이자 감정 해소의 주요 루트가 되어 있습니다. 우울, 외로움, 무기력, 분노, 자기 비난, 이 감정들이 쌓일수록 먹는 행위는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문제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이 보상 체계가 강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제 음식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출구가 사라지고 정서 불안이 증폭되며 점차적으로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고도비만의 식습관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식사의 구조, 템포, 감정 반응까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서 먹는다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먹는다, 멈출 수 없어서 먹는다, 먹고 나서 더 죄책감을 느껴서 또 먹는다, 같은 정서적인 이제 루프가 반복되게 되죠. 이 패턴은 단순한 식단 조절로 끊어지지 않으며 심리적 리셋이 병행되어야만 끊을 수 있는 중독 구조와 유사합니다. 트레이너가 이걸 모르면 한 끼 잘못 먹었다고 또 다 망쳤다고 생각하네 수준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급속 변화에 집착하고 지속 가능성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고도비만 회원 대부분은 이번엔 진짜 빼볼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옵니다. 문제는 그 의지가 빠르게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과도한 저열량 식단, 갑작스러운 유산소 운동, 이틀에 한 번씩 체중 재기 등 극단적인 루틴에 빠져들곤 합니다. 이 방식은 단기간 체중을 줄이는 데 성공할 수는 있지만 지방보다는 근육과 수분이 먼저 빠지고 기초대사는 급격히 떨어지며 체력은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체중에서 정체기가 오면 나는 또 안 되는구나 라는 낙담과 자포자기로 이어지고 결국 중도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반복은 회원에게 체중 감량 실패, 리바운드, 자책이라는 악순환 회로를 강화시키고 결국 뇌는 다이어트를 해도 안 되는 위험한 선택으로 각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도비만 회원에게는 트레이너가 체중이 아닌 지속 가능한 패턴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까지 해석해주고 버텨줄 수 있는 동행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혐오가 자포자기가 되고 도망의 반복, 루프가 된다는 겁니다. 고도비만 회원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요, 나는 실패한 인간이라는 고정된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단순히 체중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왕따 경험 또는 사회적 낙인, 가족의 비난, 반복된 실패에서 누적된 자기 이미지 왜곡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실패는 단순한 체중 관리 실패가 아니라 역시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라는 자기 혐오의 재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심리는 실패 이후 더 큰 폭식, 더 긴 무기력, 더 깊은 고립감으로 이어지며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시도조차 스스로 차단해 버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 빠진 회원에게는 단순한 피드백이나 동기부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혐오를 버티게 해줄 사람,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 그리고 한 번 실패했다고 인간 자체가 망한 게 아니다라는 복원 언어입니다. 이 역할을 트레이너가 해주지 못하면 고도비만 회원은 다시 혼자 남겨진 실패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도비만 다이어트 실패는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그건 뇌, 신체, 감정, 환경 전체가 이미 실패 쪽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뜯어 고치려면 살을 빼는 방법이 아니라 왜 살이 쌓였고 왜 빠지지 않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도비만 다이어트는 심리적인 전쟁입니다. 지방이 아니라 습관과 죄책감, 두려움과 자기 혐오를 태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끄는 사람이 트레이너라면 우리는 몸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순수 지방 2kg에서 5kg 정도 감량을 원하시는 분 외에 한 20kg, 30kg 정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많은 양의 거의 10kg에서 20kg, 30kg의 지방을 감량해야 되는 고도비만 수치의 분들은 모두 이런 이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은 모르고 본인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 심리로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감정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고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도비만을 탈출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뭔가 급하게 내가 빼야 되겠다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기초대사량보다도 적게 먹는 이상한 식단을 따라한다든지 운동만 힘들게 막 시키는 그런 어떤 오히려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과도한 이제 운동을 해서 오히려 초반에만 조금 뭐가 빠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육하고 수분만 빠지고 기능 다 떨어져서 지방은 또 에너지로 전환도 안 되고 지방은 쓰이지도 않고
또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나는 또 실패했다라는 또 실망감을 갖고 부정적인 성향을 더 갖게 되고 막 이런 게 반복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이 반복이 되면서 고도비만 수치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 전에 다이어트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겠죠. 고도비만이 되기 전까지 계속. 그러면서 점점 더 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해서 고도비만이 된 겁니다. 근데 회원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문가는 회원님을 분석해서 회원님의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방법, 너무 극단적인 식사,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에 준하는 식사를 하면서 너무 궁핍하지 않게 먹으면서 운동을 통해서 한 달에 순수지방 2kg 또는 2.5kg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빼가면서 생활에서의 어떤 개선을 조금씩 해서 나중에 다이어트가 다 돼도 지속 가능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빨리 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또 실패했음에도 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를 만나서 지도를 받아도 또 그렇게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시켜 드리고 실패했던 거를 자꾸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서 그래서 실패한 거다. 회원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런 거에 회원이 몸이 익숙해져서 그런 거다. 그거를 회원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내 몸이 하고자 하는 거다. 그거를 회원님 스스로 조금씩 끊어주면서 자기 관리를 좀 하면서 좀 길게 보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고도비만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트레이너, 그러니까 제대로 된 트레이너를 일단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기능적인, 생리학적인, 영양학적인 접근으로 무리하지 않게 쭉 지방을 감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너를 만나면 그런 트레이너를 만난 분은 성공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도비만인 분들 아마 영상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 분들도 혹시 이 영상 보셨으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여러분을 위한 현실적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김정민이었습니다.